50대 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고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잠깐만요. 커플의 이야기도 29초가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현상은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베이비 부머의 90%가 정년 후에도 근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나이가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님을 보여줬다. 소비 행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 BC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에 따르면 외모 관리와 운동 등 일부 업종에서는 60에서 70대 시니어 세대의 소비 증가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1위로 나타났다. 자기 개발을 향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직업훈련 과정, 신중년 특화 과정이 좋은 예다. 이 과정은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이며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과정 수료 후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연 2회로 모집을 전환하기도 했다. 세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소위 MZ세대 역시 고정관념을 허무는 새로운 소비의 열심이다. 예를 들어 과거 효도관광 깃발부대로 상징되던 패키지 여행에 MZ세대가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사이 2030 세대의 패키지 여행 예약 비중은 30%가량 급증했다. 복잡한 계획 없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패키지 여행의 가치를 젊은 층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크루즈 여행 역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북미 크루즈 여행객의 평균 연령은 눈에 띄게 낮아져 40세 미만 여행객이 40세 이상보다 많아졌다. 젊은 층의 유입에 힘입어 크루즈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 실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등산, 낚시, 텃밭 가꾸기 같은 야외 활동부터 뜨개질, 자개공예, 도예 등 수공예와 아날로그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때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취미들이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재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분재 가꾸기 역시 힙한 취미로 자리 잡았다. 팬데믹 이후 확산된 반려식품과 플랜테리어의 인기가 이제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비바리움이나 분재 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백만 원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분재 기초 수업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였으며 용리단길의 한 분재 매장 고객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었다. 업계 관계자 또는 분재 구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고급 원예 수업에도 젊은 층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기성세대가 생명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같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취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연령의 경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나이보다 실력이 중시되었던 20대 교수와 CEO가 등장하고 기성세대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아가 능력이나 취향을 규정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흐름을 나타낸다. 60대가 즐기던 취미에서 20대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20대의 트렌드를 60대가 즐기는 시대다. 이제는 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취향에 집중해야 할 때다. 성별 옴니버어. 옴니버어 트렌드 아래서 남녀의 고정관념 역시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남성 패션팀과 여성 패션팀의 구분을 없애고 브랜드 성격에 따라 트렌디 팀과 클래식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롯데백화점 또한 여성 패션 부분장과 남성 패션 부문장이 각각 운영하던 상품 기획 조직을 통합해 한 명의 부문장이 총괄하는 패션 부문으로 개편했다.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시대에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 조직 체계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남성용 또는 여성용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취향,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모습, 여성들이 오버사이즈 남성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니섹스 시대를 넘어 성별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젠더리스 시대가 됐다. 스포츠계에서도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 스포츠 관람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프로야구 티켓 구매자의 54.4%가 여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여성 팬층의 확대는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 소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프로야구 굿즈 수업 이용 건수와 금액, 1인당 구매액 증가율 모두 여성이 더 많았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 이용객 비중은 약 4%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한국 프로스포츠협회가 프로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 팬의 성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여성 팬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8.5%에서 18.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여성들이 스포츠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여성들은 관람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과거 복싱, 클라이밍, 주짓수, 로드바이크 등 남성 이미지가 강했던 격렬한 종목에서도 여성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관련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가입하는 여성 인구가 늘었으며 여자 하키팀, 축구팀 등 단체 스포츠에서도 여성 참여가 증가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24년 등록된 여성 동호인 수는 3,855명으로 2019년 대비 20%나 늘었다. 한국풋살연맹은 국내 최초로 여성 순수 아마추어 풋살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취미 풋살팀 내에는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혼성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 남성 중심의 공간이던 경기장은 이제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열린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키즈 브랜드도 성별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핑크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라는 구분이 이제 옛말이 됐다. 아동복 브랜드는 성별에 얽매이지 않는 젠더 뉴트럴 디자인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다. 특정 캐릭터나 전형적인 색상 대신 아이보리, 베이지, 그린 같은 중성적 색감과 누드빛의 심플한 디자인을 확대했다. 블로그 광고 기업 레고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며 프렌즈 시리즈 광고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인형집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놀이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한 것이다. 인형놀이는 여자아이의 전유물이 아니며 로봇 조립 또한 남자아이만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인들이 성별의 구분을 넘어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듯 아이들 역시 놀이와 학습 속에서 개성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국적 옴니보 2025년 6월 마지막 주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했다. 영어권과 비영어권 부분 모두에서 한국이 만들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1위에 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성을 견고히 했다. 오징어 게임 3은 공개 첫 주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동시 1위를 차지했으며 K-팝 데몬 헌터스는 단 3개월 만에 누적 시청수 3억 1,420만 뷰를 기록해 넷플릭스의 최초로 3억 뷰를 달성한 콘텐츠로 등극했다. 그 열풍은 음악으로까지 이어져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수록곡 골드는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음반 시장을 장악했다. 주목할 점은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에서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7%임에도 불구함에도 비영어권 시장 점유율은 20%, 상위 100개 작품 기준으로는 30%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소수의 작품만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경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특정 국가의 브랜드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전 세계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의 먹방을 즐기고 OTT를 통해 각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며 클릭 한 배로 해외 상품을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처럼 범세계적으로 동조화가 커지고 전 지구적으로 취향을 공유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그레데이션 K라고 명명했다.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하는 동시에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K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한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약 883만 명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미용 시술이나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눈에 띄게 좋아진 피부를 경험하고 헤어 시술을 받고 메이크업과 패션 스타일을 배우는 등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몸소 체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아 글로우업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빛나다와 성장하다를 합친 이 챌린지는 한국 방문 전후의 극적인 변화를 콘텐츠로 공유하며 인기를 끌었다. 체계적인 스킨케어,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자기 관리로 대표되는 한국적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국내 기업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젊은 층의 K 패션 선호에 힘입어 도쿄에 더 현대 글로벌 매장을 열었다. K 패션이 단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카테고리로 현지 주류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다. BBQ, BHC, 교촌 같은 한국의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과거 교포 중심이었던 소비층과 가맹주점을 이제는 현지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치킨이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외식 문화가 된 것이다. 이민자 증가율 영국에 이어 OECD 2위. 해외에 진출할 때는 현지화해야 성공한다는 오랜 공식도 깨졌다.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새롭고 매력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여진다. 그 걸그룹 뉴진스의 일본 데뷔 앨범 슈퍼내추럴에서는 일본어 가사보다 한국어 가사가 더 많았다.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언어로 노래를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과감히 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돔에 모인 수만 명의 팬들, 심지어 50대 일본 팬들까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에피티의 세계적 인기도 같은 맥락이다. 유명한 두오 스타의 만남도 노래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지만 노래 자체의 힘이 컸다. 특히 영어 아파트먼트가 아닌 한국식 발음 아파트를 그대로 살린 점은 해외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었다. 팬들은 SNS에 APATUE 등으로 표기하며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는 영상을 앞다퉈 올렸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고유의 발음 자체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다. 세계 진출에 있어 한국어가 장벽이 아닌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이민자 증가율은 50.9%로 OECD 38개국 회원 가운데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는 틀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는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던 서울시 마을 버스 업계는 외국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인재로 채우는 움직임은 이제 특정 산업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권과 통신업계는 외국인 고객을 특화 매장을 선보였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생활 편의 플랫폼 글로우, 유학생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체크메이트 코리아 등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잡코리아에서 만든 외국인 인재 채용 특화 서비스 클릭이 출시 단 3개월 만에 600%라는 성장률을 보인 것 또한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과 수요를 명확히 보여준다. 향후 전망.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경계 소비자가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 시장의 상식이었던 연령, 성별, 국적이라는 기준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낡은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기로에 섰다. 그렇다면 무경계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이라는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 첫째, 상품 기획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인구 통계에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관심사를 포괄하는 심리 특성적 요인으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소비자에게 몇 살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맥도날드는 기존의 연령이나 성별로 구분하던 소비자 세분화 기준에서 벗어났다. 대신 당신에게 맥도날드는 어떤 의미인가를 일일이 질문하며 맥도날드의 특별한 추억을 가진 소비자군을 발굴해냈고 이를 진실된 팬더, 캠페인으로 연결시켜 큰 성공을 이룬 바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공유하고 하는 소소하지만 보편적인 순간들을 포착해 광고에 담아내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했다. 맥도날드의 사례처럼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교한 소비자 세그먼트를 발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잠재된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무경계 소비자의 등장은 기존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시니어 세대는 부양의 대상에서 자기계발과 외모 관리를 투자하는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했고 남성 중심이던 프로스포츠는 여성 팬들의 참가로 전성기를 맞았다. 분재와 패키지 여행은 MZ 세대에게 힙한 취미와 편리한 여행 형식 방식으로 재해석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고객층을 선입견 없이 탐색해야 한다. 어린이 교육 전문 기업 대교가 시니어 맞춤형 워크북과 예능 프로그램 청춘학교를 통해 시니어 시장을 공략한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고객 그룹을 발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상품 가치를 재해석하며 소통하는 리포지셔닝 전략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일상이 된 지금 더 이상 해외 시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BTS 팬인 딸에게 한국 음악을 좋아하니?라고 묻자 딸은 이건 그냥 음악인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새로운 세대는 한국이라는 국적의 문화를, 꼬리표로 문화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닌 음악 자체가 지닌 고유한 매력과 완성도다. 국경의 의미가 흐려진 시대에 국내용과 해외용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와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경계 소비자를 사로잡는 방법은 기업이 스스로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다. 상품 고객 시장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가감히 버리고 소비자 가치와 취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에 가장 확실한 전략은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얼어붙은 시장에 짚혀진 새로운 불씨.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시장의 침체는 2025년에도 계속됐다.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 정치적 격변, 항공기 사고와 산불 같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적 충격,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관세 파동, 세계 각국에서 그칠 줄 모르는 전쟁 등등.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던 소비자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연달아 벌어졌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업무 관리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며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내몰렸다. 시장 환경도 어렵다. 대부분의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불황의 퍼펙트 스톰이 얼어붙는 시장에서, 몰아치는 얼어붙은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새로운 불씨를 지피며 신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시기일수록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는 크고 작은 트렌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물꼬를 터볼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의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는 힘을 합치는 것이다. 기술적 난점이 크거나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나아가 고객의 새로운 니즈가 까다로워지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적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른바 공진화 전략의 대두다. 다음으로는 오히려 작은 틈새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장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얼굴을 활용한 페이스테이크가 좋은 예다. 2025년에 펼쳐졌던 노력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함께 힘을 모으는 공진화 전략. 이제 성공의 공식이 바뀌었다.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혼자에서 함께로 대전환하고 있다. 특히 산업 간의 큰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업종 간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기보다 과감히 경계를 넘나들며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이를 공진화 전략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비즈니스 주체들이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함께 성장하는 트렌드다. 공진화는 원래 생물학 용어로 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종이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진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미시적 유전자 변이부터 거시적 이종 간 형질 변화까지 생명체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상호 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이러한 공동 성장은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이다. 가령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만 잘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전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충전의 호환성이 중요해졌고 공진화 전략, 공진화는 좁게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부터 넓게는 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들 간에 나타나는 형질 변화에까지 포괄하는 생물학적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흐름을 공진화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자율주행 자율, 기능이 읽으세요.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하면서 주행 데이터의 공유나 스마트폰과의 부드러운 연동 기술도 필요해진 것이다. 2025년은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단독 질주보다 동반 성장을 택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다. 단순한 제휴나 프로젝트성 협력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기술, 데이터, 고객 관계를 한데 묶어 동시에 진화하는 다각화된 총체적 공진화형 협력이 본격화됐다. 2025년 산업계의 공진화는 국경과 영역, 규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손을 더 많이 잡을수록 좋다. 각 기업이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높이겠다. 현대자동차와 GM 대표가 2024년 업무 협약식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경쟁사였던 두 회사는 이 MOU를 통해 2028년을 목표로 북미와 중남미에 출시할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손을 잡았다. 운송과 물류는 물론이고 다양한 소재 등에서도 소싱을 공유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미국의 장벽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자동차는 GM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인 토요타, BMW와도 손을 잡았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수소 모빌리티로 그중에서도 배터리 전기차가 해결하기 어려운 장거리 고하중 운송 시장이다. 이들은 2025년 5월 호주에서 수소 운송 포럼을 공동 설립하며 경쟁사에서 동맹군으로 변신했다. 광활한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물류트럭, 내륙 강산에서 항만까지 청정 수소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 배터리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의 한계로 전동화가 어려웠던 상용화 부분에서 수소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진 공진화 프로젝트다. 새 회사는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고 정부 정책을 함께 제안하며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이 벤치마크한 유럽의 H2A CCELERATE 모델, 유럽 수소 트럭 시장 조기 활성화 목표 컨소시엄처럼 에너지 물류 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해 완전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사진을 제시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개별적이 아닌 연합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판을 다시 짜는 초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전통시장에 들어선 스타벅스, 유니클로와 제주규류의 만남, 공진화 협업은 글로벌 대기업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처럼 지역의 작은 가게들도 힘을 합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광장시장에 들어간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의 마켓점은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만들어낸 초협력 비즈니스의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2025년 5월에 문을 연 이 매장은 단순히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것을 넘어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의 상생기금을 적립하는 구조적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부나 후원이 아닌 매출과 직접 연동된 지속 가능한 상생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특히 광장시장이라는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DNA를 가진 주체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진화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생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5년 5월 스타벅스 동반성장위원회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 광장주식회사가 체결한 사자간 협약이 이를 제도화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다. 적립된 기금은 광장시장 상생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 활성화에 사용되며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초협력 가치를 실현한다. 결국 스타벅스 광장마켓점은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2025년 상생 비즈니스의 모범 사례다. 패션도 전통과 지역이 만났다. 2025년 유니클로는 제주도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티셔츠를 출시했다. 유니클로 제주 서귀포점과 도담점에서 선보인 유티미 티셔츠는 한라산 소주, 우묵 푸딩, 귤 메달, 동화마을 등 제주 로컬 브랜드와의 공진한 노력으로 탄생했다. 글로벌 기업과 로컬 브랜드가 만나 만든 이 티셔츠는 출시 후 제주에 가면 꼭 사야 하는 기념품으로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유니클로 대구 동성로점에서는 지역 출신 일러스트레이트, 유니키스트, 편집숍, 이플릭 등과 협업해 대구만의 한정판을 선보이며 지역과 밀접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시도했다. 이 공진화 협업에서 돋보이는 점은 해당 지역의 색을 제품에만 반영하지 않으며
하나의 매장 전체가 지역성을 강하게 띈다는 것이다. 가령 제주점은 유리 통창으로 한라산을 조망하고 돌담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제주의 자연을 품으며, 대구점은 대형 LED 큐브 사이니지로 동성로의 활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지역 공진화의 핵심은 일방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기업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연결하는 연대이자 지역과의 공생이다. 유니클로는 단순히 매장을 여는 것을 넘어 지역 창작자들과 협업하고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키운다. 로컬 브랜드는 로컬 플랫폼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얻고, 유니클로는 어디서나 같은 브랜드가 아닌 그 지역에 특화된 브랜드로 거듭난다. MZ세대가 추구하는 희소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만들어낸 초협력의 결실이다. 패션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문화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